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도 기쁨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60대, 70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체험으로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60세를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70세는 종심이라고 했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동서고금의 철학자들과 성현들은 나이 들물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지혜와 통찰이 깊어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지혜의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소풍에 비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소풍의 본질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시간, 길에서 만나는 예상치 못한 풍경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과 기쁨이 소풍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느라 정작 길에서 만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소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소풍 전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지 못했던 기억. 새벽부터 김밥을 준비하시는 어머니 옆에서 김밥 꽁다리를 집어먹던 기억. 친구들과 함께 소풍길에 오르며 느꼈던 그 들뜬 기분을 말입니다. 그때 우리를 설레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적지 자체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보낼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죠. 인생의 매일매일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이라는 긴 소풍의 한 부분으로 새로운 발견과 만남이 있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말입니다. 소풍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계획되지 않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쁜 꽃을 보며 잠시 머물렀던 시간, 친구가 넘어졌을 때 함께 웃으며 일으켜 세웠던 순간, 예상보다 맛있었던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나눈 소소한 대화들 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대부분 계획되지 않은 순간들입니다. 손자가 갑자기 안겨오며 할머니 사랑해라고 말했던 순간, 오랜 친구와 우연히 길에서 만나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들, 아침 산책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순간들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염려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애태우며 사는 것은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나 과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불교의 명상 전통에서는 이를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현존재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60대, 70대가 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현재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더 이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다 성장했고 사회적 책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애태우지 말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첫째, 하루 단위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내일 걱정, 다음 달 걱정, 내년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만날 사람, 오늘 먹을 음식, 오늘 산책할 길, 오늘 읽을 책 한 페이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작은 다이어리에 오늘의 감사거리 3가지를 적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젯밤 편히 잠들 수 있었던 것,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 같은 작은 것들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죠. 둘째,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60대, 70대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완벽주의는 현재의 행복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항상 더 나았으면,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의 모습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완전함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좌절, 아픔과 상처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입니다. 셋째, 감사 연습을 일상화하십시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이웃과 나눈 인사, 텔레비전에서 본 재미있는 프로그램, 가족에게서 온 안부 전화 같은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거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연습을 꾸준히 하면 실제로 뇌 구조가 바뀌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넷째,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행복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관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소홀했던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자주 만나지 못했던 형제자매들과 시간을 보내보세요.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다섯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마음이 나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움직이는 동안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여섯째,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외국어 공부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자연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계절의 변화, 꽃이 피고 지는 것, 새들의 지저귐 같은 자연의 리듬을 느끼며 살아보세요.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화분 하나라도 좋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절로 평온해집니다. 우리의 작은 걱정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되죠. 일곱째, 웃으십시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웃음은 전염성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하게 만듭니다. 매일 웃을 일을 찾아보세요.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유머가 있는 책을 읽거나 손자, 손녀들의 재미있는 말과 행동을 보며 웃어보세요. 웃을 일이 없다면 거울 앞에서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덟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과 맛에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발걸음과 호흡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현재 순간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홉째, 자신만의 의식을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든지, 저녁에 일기를 쓴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하는 작은 의식들 말입니다. 이런 의식들은 우리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 줍니다. 평범한 하루에도 특별함을 부여해 주죠. 의식을 통해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10번째,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해 보세요. 남을 돕는 것은 자신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매 순간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어로 현재를 present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감사거리 3가지를 찾아보고, 내일은 30분 산책을 해보고, 모레는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식으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소풍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게 되는 풍경들,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더 소중합니다. 60대가 넘으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소풍의 가장 여유로운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창밖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며 동행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애 태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일도,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소풍처럼 즐겁고 평온하고 감사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